안녕하십니까. 더더운수학 목동관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최재우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내신 정규반, 연합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순서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좀 크게 달라진 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 반의 특징, 어떤 특징으로 학생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할 예정인지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반 소개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은 건 가장 큰 특징은 사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서의 차이, 이게 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중학교 3년 동안 절대평가로 90점만 넘어도 1등, A등급이 나오는 그런 공부를 해왔을 거예요. 하지만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학생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변별을 해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율을 정확히 끊어내기 위해서 문항들의 난이도가 많이 높아집니다. 그게 첫 번째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는 여기에서 괴리가 가장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에 있는 중학교 평균 수학 A등급의 비율이 30%가 넘어간다라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목동은 어떨까 하고 제가 조금 더 찾아보았는데, 목동 지역에 있는 중학교의 경우에는 어머님들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A등급의 비율이 20% 초반대까지 떨어지고요. 높은 경우에는 거의 60% 육박하는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평균을 잡아서 40% 정도까지 받았는데 A등급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리고 그 학생이 그 비율을 그대로 고등학교에 갖고 올라온다면 어디에 위치해 있을지 한번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전에 고등학교에서 1등급 4%가 1등급일 때의 9등급제에서의 위치를 확인을 해보신다면 40%면 4등급이 위험하죠. 40%니까. 그렇죠? 이 등급 커서에 정확히 걸리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정 후에 10%가 1등급인 지금 현실에서 학생들이 맞이할 현실에서는 2등급이 아니라 3등급까지 떨어집니다. 절반에 위치하다 보니까 사실 A등급을 받아서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텐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5등급제 중에서 3등급 괴리가 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반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는 오답 정리를 좀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오답 정리를 통해서 실수를 최대한 줄여놓아야 탄탄한,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저점이 높은 시험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는 매주 토요일이 아니죠. 격주 토요일마다 오답 노트를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수업이 수요일과 토요일이다 보니까 토수 이렇게 세 번의 시험, 또는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네 번의 시험에 대한 오답이 쌓이게 되겠죠. 이 쌓인 오답을 가지고 오답 노트를 준다면 학생에 따라 적으면 20문제가 좀 덜 낼 수도 있고요. 많으면 40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학생들, 이렇게 첫 번째로는 틀린 문항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 주, 격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 주에는 그 틀렸던 과제장에 대해서 변형 문항을 학생들마다 따로따로 개별 변형 문항에 대한 테스트지를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실제 테스트에서 한번 봤을 거고요. 테스트 오답을 하면서 한 번 더 봤을 거고요. 틀린 문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틀린 문항에 대해서는 또 오답 노트를 하면서 한 번 더 확인, 그리고 변형 문항까지. 비슷한 유형에 대해서는 4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는 효과를 좀 극대화시켜서 실질적으로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또는 변형이 잘 되는 문항 같은 경우에는 푸는 방법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꼼꼼히 자주 틀리는 문항, 틀리는 비율, 오답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관리의 측면입니다. 조금 당연히 오답에 대한 정리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긴 할 텐데, 좀 어디에서 좀 빈 곳이 생길 수 있냐, 제가 이제 학생들과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것인데, 예를 들어서 수요일과 토요일 수업인데 토요일 수업 후 이제 제가 과제를 100문제를 내줬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학생들이 가장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할 요일이 언제일까요? 안타깝지만 저는 좋으면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학원에서 그 과제를 검사하기 전이 되어야 조금 더 열심히 꼼꼼하게 볼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어머님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망각 곡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업 직후에
복습을 바로 해야 효과가 가장 높을 것이고 그게 점점 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효과가 많이 줄어든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해서 그럼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저는 수업 직후가 아니라 수업 다음 날 이제 토요일 수업이면 일요일 저녁에 제가 연락을 할 거고요. 그리고 수요일 수업이면 목요일에 제가 연락을 해서 저녁마다 학생들에게 이제 개인 카톡을 보내서 어디까지 했는지 찍어서 확인을 꼭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 100문제를 내주었다. 그러면 그 다음 날까지는 50문제 가량, 절반 가량을 풀고요. 그 다음 남은 날을 쪼개서 어느 정도 뭐 20문제에서 30문제 정도 풀 수 있도록 하는 이 첫 번째로는 일단 배웠던 내용에 대한 다지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엔 잊지 않도록 조금씩 풀어주는 이런 순서로 과제 확인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바탕으로 어떤 식의 어떤 수업을 할 것이냐 이렇게 좀 설명드렸고요. 단속에 간략하게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수요일 5월 3일 수요일에 개강을 하면서 수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진행을 하는 반입니다. 토요일 오전이다 보니까 오후에 시간이 비는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클리닉 오답에 대한 확인은 이 토요일 오후 시간에 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어렵다면 일요일이나 아니면 토요일 저녁 시간에도 저와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어려운 문항들이 어디에서 많이 등장을 하냐?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교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그래서 기출문제와 실제 변형 문항 그리고 내신 문제들 좀 짜집기를 해서 제가 자체 과제장을 통해서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5등급제로 바뀌었음으로 인해서 1등급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올라갔는데 저와 함께 공부 열심히 꼼꼼히 하면서 꼭 1등급 받는 우리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